네, 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전임 강사 조재권입니다. 금일은 이제 2021년 6월 5일이었고요. 이제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 영어 시험에 대한 해설 총평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일단은 뭐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사실상 이제 올해 이런 어떤 공무원 영어 시험은 사실상 이 지방직이 끝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어떤 그런 소수 직렬들을 빼면은 일단은 굉장히 수고하셨고, 뭐 되게 약간 씁쓸하신 어떤 그런 기분도 들 테고 되게 약간 그러시겠지만은 좀 이제 잘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향후 앞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계획을 잘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바로 한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저는 참고로 A체형을 준비했고요. 이제 한번 시험 한번 출제 특징을 한번 먼저 봐볼 건데, 자, 일단 출제 특징을 먼저 보자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난이도는 너무나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작년 지방직과 비교했을 때는 더 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지방직보다는 조금 더 쉬운 수준의 어떤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해나 어휘, 문법 전부 다 어떠한 뭐 기출이라든지 필수, 핵심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었고, 딱히 뭐 어떤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변별력을 주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도 독해가 특히나 이번에 지문이 되게 길긴 했었는데 답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거나 그렇게 아주 막 꼬아서 막 논리와 추론까지 해야 됐던 그런 문제는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이제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쉬웠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필수 어휘에서 반복이 되었었고, 문법 같은 경우도 핵심 문법 위주로 전부 다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정말 이 커리에 맞춰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문제를 많이 그리고 또 풀어봤다라면은 이제 맞출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출제 특징이 이렇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1번부터 한번 이제 봐보도록 합시다. 우선 1번에 보니까 동의어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동의어 문제로 시작을 하는데 1번에 보니까 gratification에다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만족, 감사함이라는 뜻입니다. 만족감, 감사함이라는 뜻이겠고, 얘와 해당하는 동의어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satisfaction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만족감이라는 뜻이 되겠죠. 보기 단어를 봐보시면 1번의 liveliness는 뭔가 활기로 활기찬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고, 그 다음에 confidence는 자신감, tranquility는 평안함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이제 빈칸형 어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해석을 조금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건데, 일단 보기의 단어를 보니까 extinction의 소멸이란 뜻이죠. 소멸. 그 다음에 depression은 우울증 이런 뜻이 있고, efficiency는 효율성, 그 다음에 caution은 경고, 조심성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이분법적으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해본다라고 치면은 1번과 2번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고 3번은 이제 플러스에 해당하는 느낌이겠죠? cau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떠한 경고, 주의, 조심성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딱 뭐 이렇게 구별짓기 좀 힘들겠지만은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봅시다. 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고 하죠. 세계화는 이끕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뭐하도록 오픈 데어 마켓, 그들의 시장을 열도록 한다는 얘기겠죠. 세계화라고 하는 게, 자, allowing, 뭐 하면서, 허용하면서, 그들이, 여기는 나라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상품과 어떤 그런 재화를 갖다가 이제 거래하도록 어떻게 자유롭게, 그렇죠? 더 낮은 가격에서 어떻게 뭐가 와야 돼요? 플러스적인 그런 문맥이 와야 되겠죠. 계속 지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몇 번? 3번의 효율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그런 효율성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과 재화를 거래할 수 있게끔 한다. 세계화라는 게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사실 지방직 시험의 좀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이따가 우리가 한 문제도 보게 될 건데, 뭔가 좀 재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보기 4개가 나머지 3개가 플러스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인 약간 그런 문맥의 그런 보기가 나왔었는데, 답이 뭐였냐면 그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였던 개였거든요. 얘도 비슷한 겁니다. 나머지 1, 2, 4번이 전부 다 약간 좀 마이너스적인 거고 3번이 플러스 요인이면은 요게 이제 답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뭐 약간의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직 시험에서 종종 등장하는 요령인 건데, 이 운이라든지 요령이라는 게 계속되면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도 어떻게 요령으로 때려 맞출 수가 있다. 뭐 그럴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자, 3번에 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단어를 볼 거고 이걸 한번 해석을 좀 해볼 건데, 자, 1번에 일단 이 fix라고 하는 건 얘가 이제 뭐냐면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해결책. 그 다음에 damage는 손해 이런 뜻이 있겠고, price는 상이죠. 상. 그 다음에 complication은 뭔가 좀 뭔가 복잡함 이렇게 이제 좀 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처음부터 빠르게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자, 봅시다. 자, we are familiar with the cost of burnout. 여러분, 이 burnout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뭔가 기진맥진한 상태, 지쳐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burnout에 되게 익숙한 건데, 에너지와 그리고 동기, 그 다음에 뭐 생산성, 그 다음에 업무, 헌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take a hit,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take a hit이라고 하는 게 타격을 입다, 손해를 입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직장과 그 다음에 집에서 되게 이런 모든 것들이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뭐 때문에? 이런 burnout,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and many of the 삐리리, 빈칸은 are보다 아주 꽤나, 이 intuitive가 뭐냐면 이게 이제 되게 직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본능적인, 직관적이다라는 거죠. 땡땡 무슨 말이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unplug 해라라는 겁니다. 이 unplug라는 게 뭐겠어요? 컨센트를 뺀다는 얘기겠죠. 조금 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부연 설명이 계속 나와요. reduce, 줄이세요.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운동하고 일정을 잡을 때 스몰 브레이크, 작은 어떠한 휴식들을 갖다가 일정에 끼워 넣으라는 얘기겠죠. 휴가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요 unplug라고 하는 거. 얘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relax로 바꿀 수 있겠죠. 릴렉세이션 정도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이런 어떠한 그런 번아웃 때문에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빈칸에 들어가면 해결책이 되겠고요. 앞에서 이제 이 번아웃에 대한 어떠한 증상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해결책을 언급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이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에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어휘 문제네요. 역시나 논리형 어휘 문제고, 보기를 보니까 아까 지금 수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기에 단어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fell o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뭐 그냥 이거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어디에 떨어지다, 어디 어디로 떨어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call for라고 하는 건 아주 우리가 많이 등장했던 어떠한 중요한 수거가 되겠습니다. 요구하다, 요청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 다음에 이제 pick up이라고 하는 거, pick up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들어 올리고 줍는 것,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turn down이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얘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수거이긴 합니다.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절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정부는 seeking ways,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데 완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뭘 완화시키는 겁니까? salaried workers,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그런 노동자들에게서 어떠한 그들의 증가된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 새로운 세금 정책으로부터. 자, during a first meeting, 그녀의 어떠한 그런 처음 그 이제 회의에서 그 대통령의 이 A는 여기서 여러분들 비서관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비서관이 비서관들과 함께한 그런 이제 회의에서 그 대통령은 뭐 했어요? 여기서 프레젠트가 여러분들 참석한이라는 뜻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뭐뭐뭐 하라고 한다는 얘기죠. 뭐 하라고 한 거예요? Open more communication channel, 더 많은 소통 채널, 이 대중들과의 더 많은 소통 채널을 열어야 한다 라고 뭐 했겠습니까? 거절했다거나 집어 올린 게 아니라 이번에 call for, 요구하다, 요청하다가 올바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은 요청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뭐 할 것을? 더 많은 대중들과 더 많은 어떤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 채널을 열어라,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요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는 보니까 이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어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이제 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apprehend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 apprehend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약간 다른 어떤 경찰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체포하다.
체포하다의 뜻이 있고요. 이 두 번째가 무슨 뜻이 있냐면 얘가 이제 이해하다, 파악하다의 뜻이 있죠.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건데 이 문맥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뭐로 쓰였냐면은 4번의 grasp. 이 grasp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해하다, 파악하다, 포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다, 파악하다의 뜻으로 쓰여가지고 이제 답은 이제 보기 4번. 그렇죠? 이제 grasp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에 이제 encompas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둘러싸다, 포위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2번에 intrude 같은 경우는 뭐 침입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 inspect는 말 그대로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은 지금 문법 문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영장 문제로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 자체는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의 소설들은 읽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novels, 그의 소설들은 어떠하다? 어렵다라는 거죠. 뭐 하기 어렵다?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밀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보통 뭐뭐 하기에 라고 많이 해석을 하죠. 뭐뭐 하기에. 뭐 하기에 어렵다? 읽기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1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제가 한번 그 출제 포인트를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얘가 답이었다면 이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잘못 옮긴 답이었다면 출제자는 얘를 갖다가 뒤에다가 아마 댐이라고 하는 걸 아마 붙였을 거예요.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 전체 문장의 주어와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뭐 할 때는 같을 때는 이 투부정사에 있는 목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삭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이제 뒤에 그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그 목적어가 일치할 경우에는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봅시다.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건데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 우리가 자주 보는 동명사 관용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be, no, use, ing의 형태로 쓰는 거죠. 그쵸? 뭐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얘도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나의 집은 5년마다 페인트 칠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집은 페인트 칠 된다 5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여기가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뭐마다라고 할 때, 그렇죠? every 그 다음에 숫자 여기 이제 그 기수를 보통 많이 쓰죠. every 기수 그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뭐뭐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3번도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럼 이제 몇 번이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4번이 되겠는데 자 4번에 보니까 내가 출근할 때 한 가족이 위층에 이사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출근할 때 뭘 보았다? 나는 보았는데 가족이 뭐 하는 것? 위층에 이사 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써입니다. 써. 얘는 이제 우리가 무슨 동사라 그래요? 지각동사라고 하죠. 지각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쓸 수가 있다? 동사 원형 또는 ing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pp를 쓸 수가 없냐? 그건 아니죠. pp도 쓸 수가 있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 목적어와 이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뭐일 때? 수동일 때 우리가 여기다가 pp를 쓴다고 하죠. 능동이거나 진행일 때는 우리가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문맥상 가족이 뭐 이사 오게 되는 어떤 수동이나 완료의 문맥이 아니라 가족이 현재 이사하고 있는 능동과 진행의 문맥이기 때문에 move가 아니라 moving 정도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move나 moving이나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C라고 하는 그 지각동사의 출제 포인트를 빌어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 목적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봐야 한다. 여기선 지금 수동과 완료의 문맥이 아니라 능동과 진행의 문맥으로서 동사 원형 또는 ing로 바꿔주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7번도 지금 또 이제 영작 문제가 나와 있네요. 7번에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조금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은 요게 이제 보기 1, 2, 3, 4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5형식 그 사역 동사를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사역동사를 가지고 묻고 있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지금 1번에 잠깐 봅시다. 한글에 보시면 경찰 당국은 자신의 이웃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여성을 체포하도록 했다라는 건데 문장 구조가 경찰 당국은 뭐뭐 하게 했다. 그 여성이 어떻게 arrested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이 have가 뭐가 돼요? 사역동사의 하나의 그런 종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have, let, make죠. 이 아이들이 뭐로 쓰이면 오형식 사역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목적어를 쓰고 여기 있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죠.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이건 또 이제 목적어와 동사 원형의 관계가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만약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가 모이면 수동이면 뭘 씁니까? 우리가 pp를 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 건데 여기도 지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성이 어떻게 arrested 여성이 누군가를 체포하는 게 아니라 체포당하게 체포되게 했다. 여성을 체포하도록 그러니까 여성이 문맥상 지금 체포당하는 거죠. 여성이 체포되게 했으니까 arrested가 올바르게 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수동의 문맥으로서 경찰은 뭐뭐하게 했다. 여성이 체포되게 했다. 여성을 체포했다는 말이죠. 그녀의 이웃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1번은 올바르게 쓰인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2번이 이게 이제 답이죠. 이게 이제 틀렸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가 내는 소음 때문에 내 집중력을 잃게 하지 마라. Don't let me distracted. 내가 여러분 이 distract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정신을 잃게 하다는 뜻이니까 내가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Don't let me distracted. 내가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게 집중력을 잃게 하지 마라. 뭐에 의해서? 소음에 의해서. 어떤 소음? 네가 내는 그렇죠? 당신이 만들어내는 소음에 의해서 집중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건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건 이제 let이라고 하는 아이. 얘는 조금 특이하죠. let이라고 하는 아이.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역동사가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이제 동사 원형이나 pp를 쓸 수 있는 게 맞는데 수동이면 이제 pp,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근데 이 let이라고 하는 아이는 let만 조금 특이합니다. 이 let이라고 하는 아이는 목적어를 쓰고 나서 만약에 이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 그냥 pp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요? pp를 써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사역동사의 수동태 할 때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를 쓰는 게 맞는데 이 let 같은 경우는 let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 그냥 pp를 쓰는 게 아니라 BPP의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그럼 어떻게 바뀌는 게 맞아요? Don't let me distracted가 아니라 Don't let me be distracted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가능한 한 빨리 제가 결과를 알도록 해주십시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라는 하나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Please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결과를. 그렇죠?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그렇죠? let의 일반적인 어떤 거는 사역동사의 형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그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금을 기부할 것을 부탁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그는 뭐뭐하게 했다, 시켰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학생들에게. 뭐 하도록?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도록 시킨 거죠. 그리고 뭐 하도록? Ask them to donate money. 그들에게 돈을 기부하라고 그쵸? 이제 부탁하도록 시켰다라 그래서 여기서 있는 had도 사역동사로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갖다가 병렬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로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자 봅시다. 우선 1번에 보니까 My sweet-natured daughter suddenly became unpredictably 틀렸습니다. 그쵸? 여기가 틀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좀 보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어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준비가 됐다라면 그러니까 그 영어를 이제 다 수업을 듣고 1년간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 준비가 됐다라면은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였을 겁니다. 이 become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로서? 이형식 동사 중에 대표적이죠. 아주 이형식 동사의 특징은 뒤에 뭘 씁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형용사나 명사를 쓰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문맥상 지금 그 딸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건데 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방황의 시기를 겪는다 뭐 이런 문맥인 건데 여기는 unpredictably가 뭡니까? 부사죠. 그쵸? 품사가 부사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unpredictable 이제 형용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여기에서 틀렸고요. 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답이 2번이네요. 그쵸? 2번의 출제 포인트는 요걸 알면 여러분이 needless to say 얘만 알면 여러분도 이제 풀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고 and 그리고 had a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를 가졌다라는 거죠. 문장 구조는 쉬워요. needless to say를 빼면은 얘가 이제 동사 1 and 세모 동사 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갑자기 들어가는 그 needless to say 때문에 had까지 좀 약간 되게 헷갈려서 보일 수가 있겠는데 얘가 이제 하나의 부사구 표현이 되겠고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부사로 쓰이는 어떤 표현이 되겠고요. 얘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주어 동사 이제 목적어 이제 올바르게 쓰인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부사구 표현이니까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얘도 그냥 여기 이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고 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봅시다. 이제 upon arriving it took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여기 upon arrived 요거가 되겠죠. 그쵸?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뭐 하자마자라고 쓸 때 뭐뭐 하자마자일 때 우리가 upon ing를 쓰죠? upon ing 뭐뭐 하자마자가 되겠죠. 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점을 얻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arrived가 아니라 arriving ing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upon ing 형태로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봅시다. 자, he felt enough comfortable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 enough라고 하는 얘도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고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 enough, 제가 요번에 언제죠? 4월 달이죠. 4월 달에 이제 적중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enough라고 하는 건데 enough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뒤에 명사가 올 경우 명사를 어디에서 꾸며주고 앞에서 꾸며주는 특징이 있고 하지만 형용사나 부사는 어디에서 꾸밉니까? enough가 뒤에서 꾸며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여기는 지금 이 comfort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enough가 꾸미고 있는 건데 앞에서 꾸미고 있어서 틀린 거죠. 얘가 품사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enough를 여기 있는 뒤로 보내주시면 올바르게 쓸 수가 있겠죠. 그는 느꼈는데 충분히 편안함을 느꼈다는 얘기죠. 뭐 할 정도로 어쩌고 저쩌고 할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편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그래서 enough의 위치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됐었고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그러면 옳은 거니까 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법 문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 문제가 더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되게 뭐 어떤 지엽적인 문법 포인트가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잠깐 7번에서 봤었던 이제 let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조금 되게 정말 공부를 좀 한번 좀 되게 엄청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여기에 이제 비동사를 써야 된다는 건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수업 때도 한 번씩은 언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되게 조금 다 이제 핵심 문법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굳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아까 앞에 있었던 매 뭐뭐마다라고 할 때 그런 어떤 지엽적인 것들은 조금 이제 암기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9번에 봅시다. 이제 9번부터는 이제 약간 독해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제가 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답을 좀 찾기 위해서 좀 이제 힌트가 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제가 좀 미리 좀 색깔을 입혀왔습니다. 색깔을 입혀왔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해석하는 것도 있을 거지만 다 해석 아마 안 하는 그런 부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답만 좀 찾는 그런 식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번의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글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제목과 주제 문제는 뭘 찾아야 돼요? 글의 소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글의 소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건데 글의 소재는 어떻게 찾아요? 그 지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로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얘가 이 글의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봐보자라고 하면은 이 turn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그것은 이때 여러분 cast라고 하는 거는 묘사하다로 봐주시면 됩니다. turn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묘사하고 있는데 디지털 turn을 갖다가 무엇으로? 분석적인 어떤 그런 전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전략이냐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화의 어떤 그런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어디 내에서 사회적 어떤 그런 현실 내에서 사회 현실 안에서 디지털화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분석적 전략으로서 이 디지털 턴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갖다 제가 잠깐만 정리해보면은 이 디지털 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은 뭘로 묘사가 되냐면은 이제 그 사회 현실이죠. 일단 사회 현실. 현실 사회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사회 현실 안에서 어떻게 디지털화의 역할에 뭔가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대충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좀 잠깐 대충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적인 의미, 뭐 디지털화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the term digital turn, 이 디지털 턴이라는 것은 does, 그래서 그러므로 signify, 상징한다라는 거죠. 뭘 상징하냐면 분석적인 접근법, 뭐랑 같은 말이에요? 얘랑 같은 말이죠, 지금. 분석적인 어떤 그런 접근법을 상징하는데 center zone, 어디에 집중하는, 뭐랑 같은 말입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어디에 집중하는 그 사회 현실,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의 디지털화의 역할에 집중하는 얘랑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인 거죠. 이거를 그대로 보기로 가져가면 뭐가 나옵니까? 보기 4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디지털화라는 겁니다. 디지털화. 뭐 안에서 있는 사회 현실의 문맥 안에 있는 디지털화라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정의를 지금 여기에서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글을 봐봐도 여러분들 반복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현실, 사회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화의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 의미, 디지털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디지털화의 역할, 사회, 그 다음에도 이 사회적 현실, 그 다음에 디지털화, 계속 지금 이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뭐밖에 안 돼요? 4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사회 현실의 어떤 그런 문맥, 맥락 안에서의 디지털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 2, 3번이 너무나 또 이제 답과는 이제 제목과는 너무 이제 많이 글이 벗어납니다. 뭐 SNS에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다시 만드는 건 아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디지털 턴과 링귀스틱 턴의 대립 이런 것도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4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독해를 좀 풀었을 때 그나마 조금 이제 해석이 조금 안 되고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고 나머지는 되게 또 이거보다 지문이 긴 그런 독해가 많긴 한데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번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순서 배열이죠. 그 글의 순서를 찾는 건데 요게 아마 지문의 길이가 꽤 길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되게 아마 문제를 푸는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딱 보자마자 약간 숨이 턱 막힐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제 지문일 수가 있겠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 자체는 천천히 읽어가면 워낙 이제 그 힌트도 명확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우리가 좀 봐보시면은 처음에 이 주어진 문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Growing concern about global climate change, 그렇죠? 국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 관심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활동하는 사람들, 활동가들이 뭐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이겠죠. 환경보호자들이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운동을 조직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지지할, 재생에너지를 보충할 어떤 운동을 갖다가 조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진 문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어떤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어디로 봤냐면은 C번으로 갑니다.
C번에 가서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와요? 환경 보호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이 웨스트밀 윈드 팜 코퍼레이티브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돼요. 이제 웨스트밀 뭐 풍력 발전 협력 단체라는 건데 웨스트밀 풍력 발전 협력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에 대한 어떤 부연적인 설명이 나오고 나서 그 어떤 협력 단체가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뭐 하도록? 뭘 형성하도록? 웨스트밀 솔라 코퍼레이티브, 그쵸? 웨스트밀 태양 협력 단체를 설립하도록 되게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또 그대로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A번으로 가죠. This Solar Cooperative. 여기는 이 this가 어떤 핵심적인 힌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태양 협력 단체, 이때 이가 가리키는 게 뭐가 돼요? 보기에 C번에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C와 A번의 순서만 찾으면 답은 이제 1번으로 쉽게 C, A, B의 순서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마저 한번 봐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운동가들이 이런 단체를 설립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솔라 코퍼레이티브를 만들게 이제 형성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A번으로 가서 이러한 솔라 코퍼레이티브가 있었고 얘는 뭐냐면 아주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지표라는 겁니다. 어떤 지표냐면 되게 이 솔라 파워, 그러니까 이 태양력이 대표할 수 있다. 무엇을?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공급의 새로운 시대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단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마지막 B로 갑니다. 유사하게. 그렇죠? 유사하게 또 이제 뭐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클린 에너지 컬렉티브라고 하는 것도 설립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앞에 있는 그 솔라 그것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얘네도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문맥이므로 지금 이제 글의 전반적인 순서는 어떻게 가는 게 맞다? C, A, B의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럼 몇 번?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문의 내용은 되게 길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워낙 그 힌트가 명확해서 되게 특히 C에서 A로 이어지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C에서 A로밖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답이 이제 1번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에 봅시다.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생활영어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자, 일단 우리가 뭐 앞에서부터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바로 봅시다. 뭐 좋은 주말 보냈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B가 꽤 좋았다고 해요. 영화 보러 갔다고 하네요. 뭐 봤니? 라고 하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A가 정말로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빈칸이 나오고 이 B 마지막을 봐보시게 되면 이제 특수효과죠. 스페셜 이펙트 특수효과. 걔네가 정말 좋았다. 그래서 I wouldn't mind seeing it again. 또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수효과라는 말을 할 거면 얘가 이제 뭘 물어봤겠어요? 특히나 어떤 점이 좋았니? 뭐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거 이제 똑같은 게 1번이 되는 거죠. What did you like the most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이제 B가 특수효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이제 대화 중 어색한 것을 찾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제 1번에 한번 빠르게 읽어보면은 I'm so nervous. 나 정말 긴장된다. 이 연설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할 연설에 되게 긴장이 된다. 그러니까 B가 침착해라. 중요한 건 침착하는 거다라는 말이고요.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보니까 You know what? 너 그거 아니? 뭐를? 민수와 유진이 tying the knot. 이 tying the knot 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결혼하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다. 매듭을 묶는다는 말이겠죠. 결혼했다는 거네요. 결혼할 거래요. 이제 미래적인 내용이죠. 결혼할 거래요. 그러니까 B가 good for them. 잘 됐다. When are they getting married? 언제 하는 거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색한 게 없습니다. 자, 3번에 봅시다. 답은 이제 3번인데 자, 2달간의 휴가가 pass like 1 week. 일주일처럼 지나갔다.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a new semester. 새 학기가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 여러분들 이게 임박한이라는 뜻입니다. 임박한. 코너만 돌면 바로 있다 뭐 이런 말인 건데 그래서 바로 임박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B가 하는 말이 That's the word. 바로 그 말이야. 휴가가 dragged on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어. 이때 여러분 이 drag on이라는 거는 질질 끌다, 계속되다의 느낌입니다. 얘는 지금 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A는 되게 휴가가 짧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B는 바로 그 말이야. 휴가가 너무 길었어라는 지금 문맥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늘어나고 있다, 질질 끌리다, 계속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색한 건 이제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pass like one week과 dragged on이 이제 반대가 되는 이제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어색한 거는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How do you say water in French?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워터를 어떻게 말하니? 라고 하니까 요 표현을 좀 아셔야 되겠는데, 요거 on tip of my tongue, 요거 제가 이제 특강 때도 한번 짚었던 내용입니다. tip of my tongue이죠. 그 이제 생각이 날 듯 말 듯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생각이 날 듯 말 듯한이라는 의미로서 되게 여러 번 출제됐던 어떤 그런 기출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 그 지한영어 기출 어휘책에도 나와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혀의 끝에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제 막 말이 나올락 말락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 그래서 뭐 I can remember it, 기억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4번도 어색하지 않겠고 답은 그래서 3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 이제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그 보기가 또 한글이에요. 그렇죠? 보기가 또 한글이라서 좀 비교해봤으니까 이제 보기랑 이제 지문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일단 보기를 먼저 볼게요. 1번에 남성들은 여성들의 대화 주제가 항상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맨 앞으로 갑니다. 여성들은 전문가라 그래요. 가시핑의 전문가라고 하는 건데, 이 가시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뭔가 그냥 좀 또 소문을 갖고 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을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가시핑이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they always talk about trivial things. 그들은 항상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trivial이 사소한이라는 뜻이고요. 적어도 that's what men always have thought. 그게 남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생각하고 있는 거다. 즉 여기 말한 것처럼 남자들은 여성의 대화 주제가 항상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여성들의 대화 주제는 건강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게 지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우린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1번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 일치하지 않는 것 봅시다. 2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성들의 대화 주제는 건강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 문장으로 가죠.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여성들의 대화는 range from A부터 B의 범위에 이른다는 얘기죠. range from A to B가 되겠습니다. 건강에서 그들의 집, 또 정치에서 패션, 영화에서 가족, 교육에서 관계 문제까지 되게 다 퍼져 있다는 얘기죠. But 그러나 스포츠는 notably absent, 주로 어떻게 되어 있다? absent, 부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대화 주제가 건강, 집, 정치 막 되게 많게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스포츠에 대해서는 어떠하다? absent,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부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죠. 대화 주제는 건강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에 이르진 않는다는 얘기죠. 스포츠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에 봅시다. 여성들은 대화하는 중에 주제의 변화는 빨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의 변화는 빨리 한다. 그게 여기서 나오죠. 여성들은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빠르게 바꾸는 경향이 있죠.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대화 중에. 3번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4번에 보시면 남성들은 회의 중 여러 주제가 논의될 때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데이가 가리키는 게 여기 남성들입니다. 남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들은 때때로 어렵다라 그래요. 집중하는 게 어렵대요. 뭐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되어야 할 때 같은 시간에 회의에서. 4번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건 2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 일치도 보통 이게 진짜 막 순서를 섞어놨다라고 하거나 또는 뭐 이제 보기가 영어인데 길고 막 그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요건 이제 워낙 정직하게 1, 2, 3, 4가 또 순서대로 나와 있고 보기도 한글이었기 때문에 무난했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찾는 문장인데,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앞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주제를 찾게 되죠. 앞에서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전부 다 이제 앞에 있는 이 주제문과 비교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there was no divide, 어떤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과 철학과 마법의 이 매직, 마술에 대한 구별이 없었대요. 이 모든 세 가지 모든 게 다 어디 아래에 있었냐면은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글의 소재는 지금 자연 철학이 되겠죠.
이 세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자연 철학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들어주는 게 1번에 아리스토텔레스 예시를 들어주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자연 철학 발달에 있어서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지금 답인데 2번은 넘어서 3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15세기 시작에는 아리스토가 그래서 이 어떤 기준, 하나의 어떤 그런 근본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모든 어떤 그런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사색에 있어서, 그렇죠? 철학과 과학에서의 학문적인 것에 있어서 항상 그 기준이 되어 왔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시면은 그래서 아랍어인 뭐 아베로스나 뭐 이 사람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한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이 자연의 어떠한 그런 세상에서의 인간의 어떠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관점을 제공했다. 이게 이제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기 있는 자연 철학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1번, 3번, 4번이 전부 다 주제문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 2번에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휴머니스트들이 빠르게 깨달았다 그래요. 무엇을? 이 프린팅 프레스가 여러분들 이게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인쇄술의 어떠한 힘을 깨달아서 그들의 그것의 지식을 갖다가 널리 퍼뜨렸다라는 건데 너무 뜬금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자연 철학에 관한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 주고 있는데 이번에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인쇄술에 관한 얘기 나오니까 답은 이제 2번이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글의 문맥과 어긋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5번은 이제 그 어법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있네요.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자, fire, following an earthquake. 이제 fire, 불이죠. 화재겠죠. 근데 뭐 이유의 화재냐면, 지진 이후의 화재죠. 여러분, 이 following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일 때는 after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 나오는 그런 화재는 어떠하다.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여기 이제 그 오브와 인트레스트를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의 역할을 합니까? 형용사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용사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오브와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추상명사죠. 흥미, 관심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interesting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진 이후에 나오는 화재가 특별한 관심사이다. 특히 이제 흥미가 있다. 어디에서는? 보험 업계에서는 특히 거기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자 문서 처리기는 워드 프로세서, 문서 처리기는 여겨졌는데 뭐뭇으로? 궁극적인 도구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 이제 타이피스트, 글을 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 consider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consider는 오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고 수동태가 됐을 때 뒤에 이렇게 to be, 그 다음에 여기 이 목적격 보호를 갖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시더를 갖다 제가 조금만 더 한번 추가로 좀 정리 한번 해드리면 너무 좀 설명을 좀 짧게 한 것 같으니까 이 컨시더가 여러분들 얘가 이제 오형식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쓰고 나서 목적격 보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됐을 때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서 얘가 주어가 되니까 얘는 이제 be, pp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as나 to be, 네, 둘 다 가능합니다. as나 to be를 쓰고 나서 이 뒤에 목적격 보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생략도 가능하고요.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선 지금 이 to be를 갖다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쓴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목적격 보어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올바른 문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 3번에 보시게 되면 봅시다. 답이 3번이네요. 이게 지금 Elements of income in cash forecast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죠. be vary라고 하는 거. 이 be도 여러분 동사입니다. 이 vary도 뭐예요? 얘도 동사죠. 특히나 얘는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입니다. 그렇죠? 다양하다라고 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요인, 수입적인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뭐에 따라서? 회사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사 두 개가 중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very가 동사라는 걸 아는지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be를 빼고 very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ill vary according to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3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냥 수동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1975년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4번도 올바른 문장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법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 되게 핵심적인 문법, 역시나 항상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막 정말 뭐 10년 전 막 이때는 되게 지엽적인 문법, 막 명사나 관사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안 쓰는 어떤 그런 것들 갖다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요즘은 거의 다 이제 핵심 문법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죠. 뭐 동사, 준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뭐 수일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출제가 되니까 핵심 문법들 위주로 이제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뭐 일단은 보기 단어를 먼저 봐야 되겠죠. 보기의 단어를 보니까 speed up, 가속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way on, 이 way on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짓누르다. 그래서 압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짓누르다, 압박하다. lead to는 초래하다 이런 뜻이 있겠고, 그 다음에 result in도 뭐뭇을 초래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한번 좀 굳이 뭐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번 좀 해보면은 스피드업, 가속화하는 거니까 뭔가를 빠르게 하는 어떤 그런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너무나 마이너스한 문맥이죠. lead to나 result in은 얘네는 동의어입니다. 그쵸? 동의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얘네도 lead to도 초래하다, result in도 뭔가를 초래하다는 의미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1번과 3번과 4번, 물론 3번과 4번은 동의어라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느낌이 전부 다 어때요? 뭔가를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문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번만 짓누르다, 압박하다 되게 그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문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은 읽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정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답을 찍고 넘어가도 맞출 확률이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오늘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래도 되겠지만은 가급적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중국 경제를 갖다 천천히 하는 것, 뭐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성장률이 되게 높았나 봐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되게 높았던 성장률에서의 그런 중국 경제가 되게 지금 느려지고 있다는 것은 예상되어지고 있는 건데 그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성장을 갖다가 삐리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느려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문맥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설명이. 중국이 되게 10% 되게 30년 동안 되게 빠르게 어쨌든 성장하고 있었고, 그런 중국이 뭐냐면은 이 어떤 원동력이었다는 얘기였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세계 경제를 드로브, 이끌어내는 것, 세계 경제를 되게 추진시키는 것에 있어서 강력한 원동력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당연히 이제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게 되면, 중국의 그런 경제 성장이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웨이온, 그렇죠? 이제 세계 경제, 전 세계의 그런 경제 성장도 웨이온 되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이제 2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저 보시게 되면 이제 성장률 어떻게 된다? 되게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수치가 이렇게 느려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성장이 느려지게 되면은 전 세계의 성장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봐보면은 여기 있는 이 글로벌 이코노미를 추진시켰던 원동력이 뭐였기 때문에?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쵸? 세계 경제를 갖다가 되게 이끌었던 것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이게 느려지게 되면은 당연히 전 세계의 경제도 어떻게 돼요? 짓눌리고 압박받는 어떤 그런 문맥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에 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은 이제 중간쯤에 있고요. 답이 되는 힌트는 여기에서 있는 건데, 자, 여기를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기 전에 잠깐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쵸? 보기를 보니까 지금 일단 단어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1번에 work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이 되겠고요. reward는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restriction은 제한이라는 의미가 있겠고, autonomy는 얘가 이제 자치성,
자율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성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에 보시면은 점점 더 많은 지도자들이 되게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with 팀이랑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있다 그래요. 뭐 또는 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팀과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컨설턴트, 프리랜서 전부 다 이제 다 멀리 떨어져서 흩어져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그렇죠. 당신은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더 많은 삐리리리를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은 일을 줘야 되냐, 제한을 줘야 되냐, 보상이냐, 자치성이냐라는 거죠. 자율성이냐라는 건데 뒤를 읽어보시면 나오겠죠. 더 많이 더 비교급입니다. 더 많은 신뢰를 너가 줄수록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뭘 주란 얘기예요? 더 많은 신뢰를 주란 얘기겠죠? 그게 뭐로 바꿨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답이 4번이 되겠죠. 자율성일 겁니다. 자율성.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믿고 이제 맡기는 거죠. 너는 잘 할 거야 라고 믿고 맡기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당신을 잘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계속. 그래서 I am convinced,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요.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직업의 만족도와 뭐 사이의 상관관계. 되게 그 고용된 사람들이 이제 그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실행할 수 있는가. 그들의 일을 갖다가 뭐 없이 누군가 없이 어떤 누군가예요? 이 쉐도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미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 미행하다는 뜻이고요. 그들을 갖다가 매 절차마다 모든 절차마다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 없이 그렇죠? 그들의 일을 얼마나 완전히 잘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와 뭐 사이 그 직업 만족도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미행하지 않으면 누군가 따라다니지 않으면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without someone shadowing them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라는 것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토노미라고 하는 자율성과 자치성을 의미하겠죠. 그들을 그냥 믿고 맡기란 얘기죠. 자율적으로 되게 일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제 giving away responsibility 그렇죠? 건네주는 거죠. 책임감을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것 한번 잘 해보세요 라고 믿어주는 것 자치성과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빈칸에 들어가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답이 4번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봅시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건 이제 여기 중간 부분만 읽으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 incumbent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요 이제 incumbent라는 단어가 요게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어떤 1차원적인 뜻은 뭔가 현직 중인 뭐 재직 중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 그 정확한 이제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필수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또는 해야 하는 뭔가 이런 뜻이 있죠. 해야 하는 그래서 이치 인컴벤트 되게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되게 필수적이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뭘 해야 된다? Not only take care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 서로를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뭐도 해야 된다? 더 좋은 세상을 build, 건설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답으로 옮겨 적은 게 뭐냐면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We should work. 우리는 일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건데 앞에를 보시면 또 이제 우리가 좀 답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조금만 추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서 자, 유대교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정의된다 그거죠?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정의가 된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can really be an armchair do-gooder. 그러니까 armchair do-gooder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개혁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되게 의자에 앉아서 행동하지 않는 되게 꿈만 꾸는 사람, 개혁만 되게 원하는 사람, 하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뭔가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개혁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주이시 노정, 어떤 유대인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to repair the world이죠. 그렇죠? 세계를 고쳐라, 세계를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기 1번의 뭐랑 같은 거가 되겠어요? To heal the world와 같은 말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게 나머지 보기를 또 읽어봐도 여러분들 너무 그 글의 주제와 어긋납니다. 어긋나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이제 A와 B 보니까 이제 연결사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nevertheless라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있고요. furthermore와 besides,는 게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however는 그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in addition도 게다가 for example은 예를 들어서 by contrast는 뭐 이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겠고 in conclusion은 결론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결사 문제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연결사를 기준으로 앞, 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문장의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A번을 기준으로 앞에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진지하게 상상할 때 how badly things, 얼마나 나쁜 일들이 could go in reality, 현실에서 일어날지 상상하게 될 때 당신은 you could cope,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을 다룰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상상을 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결론 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에 대처할 수 있다. 이 cope라는 게 대처하다라는 의미니까 대처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자, imagine that, 상상하는 것. 당신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어떤 그 관계나 어떤 그런 소유물들, you currently enjoy, 당신이 현재 즐기고 있는 관계나 소유물들을 갖다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상상하는 것.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당신의 만족도를, 뭐에 대한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만족도를 갖다가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A를 기준으로 앞과 뒤의 문맥이 어때요? 되게 순접으로 플러스로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그러니까 상상하고 예측하고 있어야지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번 뒤에서는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항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순접으로 이어지는 플러스한 문맥이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은 1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라는 말이 들어와야 되겠죠. 게다가.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을 하고 있어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대처할 수가 있다. 게다가 당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어떠한 상상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만이 그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만족감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A번에는 게다가가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자, 긍정적인 생각. 항상 leans into the future. 항상 어떻게 미래에 기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은 뭐한다? 현재의 기쁨을 ignoring,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B번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감사함을 여긴다라고 하는데 B번 뒤에서는 현재의 기쁨을 갖다가 무시한다라는 문맥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내용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뭐가 맞겠습니까? by contrast가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답은 그럼 몇 번?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by contrast가 이제 이와 반대로 대조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만 지금 딱 해석을 했는데 앞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좀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입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상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되게 불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더 즐길 수 있고 더 거기에 만족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번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되게 뭐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면 어렵겠지만 힌트가 되게 명확합니다. 이 주어진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일을 하는 것, 그쵸? working offer,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offer,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more than, 이게 이제 핵심이죠. 무엇 이상을 재정적인 안정성 이상을 갖다가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재정적인 안정성 그 이상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이거 앞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재정적인 어떠한 안정성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봅시다.
왜 워커홀릭, 일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그렇게 많이 즐기고 있는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제공하는데 뭘 제공하냐면 사람들에게 페이책, 월급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A way to earn a living.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이 되는 어떤 그런 월급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제공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self confidence, 자신감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존감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에서 봅시다. 주어진 문장에서 일이라고 하는 게 재정적인 안정성 그 이상을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존감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뭘 제공하냐면 밑에 가면 나오겠지만 정체성을 제공한다라고도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넘어선 자존감과 정체성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맥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2번에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정적인 안정성이 어디에서 나와요? 2번 앞문장에 있는 페이첵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게 페이첵, 월급, 생계 수단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은 그것 이상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이상에 해당하는 게 자존감과 정체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문장은 2번이 되겠고요. 이 20번의 답변에서 2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되게 얘도 이제 명확한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여기는 이 more tha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만 이 글을 읽으면서 잘 찾아보시게 되면은 답은 이제 2번으로 어렵지 않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이제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해석 총평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답이 어떻게 되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볼 수가 있었겠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수험생들마다 개인적인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정말 뭐 어렵다 쉽다 막 이렇게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년 동안 이제 꾸준히 이제 노력하신, 꾸준히 되게 게으름 없이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시 되게 이번 영어 시험이 좋은 어떠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대단히 시험 보느라 다시 한번 너무나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시 한번 이제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항상 어떤 시험을 치르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전임 강사 조재건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